까지만 봐도 저희 선생님들 얼마나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개념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내신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아시겠죠? 그래서 저희 아직은 선생님이 한 분 더 남아 있으십니다. 저희 강지윤 선생님이라고 유일한 남자 선생님이십니다. 어, 저희 선생님까지 그 수업 어떻게 진행하실지 설명하시고 그 다음 저희 공다경 소장님 입시 설명에도 이어서 하겠습니다. 아, 아, 목소리 크기는 좀 괜찮으신가요? 문제 없다고 하시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콴다일로 학원의 수학 강사 강지훈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앞에서부터 계속 진행된 거 보시면 이제 앞으로 수업 계획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학생 관리는 어떻게 할지 이 부분들을 계속 체킹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뒤에서 봤는데 이제 거기 책자에다가 필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내 아이를 가르쳐 주시는 그 선생님 수업 스타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수업을 받는 그 대상은 사실 학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잖아요. 우리 내 아이랑 얼마나 소통이 잘 될까? 저 선생님이랑 스타일이 잘 맞을까? 이거를 사실 직접 경험하실 수는 없어요. 왜냐면 어머님들이 정규반에 들어오실 거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이러셨을 것 같아요. 뭐 아이가 학원을 갔다 오면 학원 선생님 좀 어땠니? 뭐 어떤 스타일이셔? 잘 맞아?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끝나고 과제 문자 보내주시잖아요. 그렇죠. 이제 그런 텍스트 보시면서 이 선생님은 이런 스타일이시네.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항상 느껴 오셨을 거예요. 이제 그렇게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 말고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선생님의 스타일도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좀 학원 선택이나 선생님들 선택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 진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세 가지로 좀 구성을 했어요. 이거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아이가 없는데 제가 가정을 조금 해볼게요. 결혼을 했고 중등 아이가 있는 그런 아빠 입장에서 이제 곧 아이를 학원을 보낼 거예요. 이제 근데 보낼 건데 이 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킹을 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제가 먼저 수학 강사의 학부모 입장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수업 전에 제가 만약에 학부모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전 수학 강사 출신의 학부모가 된 거죠. 수업 전에 그 반에 규칙이 있는 상태로 시작이 되는가? 저는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할 거예요. 일단 뭐 지각하는 학생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, 교재 같은 거를 미지참하는 학생들 항상 있죠. 꾸준하게 안 갖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.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, 그리고 뭐 숙제 당연히 미수행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당연히 벌점 제도가 있는 것처럼 상점 제도도 있습니다. 숙제를 잘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그 차별화를 둬서 어떤 상을 줘야 되겠죠. 이렇게 룰이 먼저 정해진 상태로 수업이 시작이 되어야 아이들도 흔들리지가 않고 저랑의 트러블도 큰 트러블 없이 수업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이제 그 수업 전에 그 반에 규칙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그 숙제 검사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이제 본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당연히 숙제 했니 안 했니 볼 거 아니에요. 근데 대부분 이렇죠. 이제 숙제 안 한 사람 손 들어봐. 왜 안 했어?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숙제를 했어도 이렇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질문 정리가 됐는지 전 이걸 봅니다. 했냐 안 했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이 친구 지금 예시를 갖고 왔는데 자기가 만약 아이패드에다가 풀었다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온 거고요. 만약 제가 공책에다 했다 그러면은 자기가 모르는 부분 어제 숙제를 막 했을 거 아니에요. 나 이거 어떻게 질문할지를 글로써 정리를 한번 하는 거예요. 그냥 별표 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가 모르는 문항에 대해서 전날에 정리를 해보는 거죠. 나 이걸 모르는데 이거를 선생님한테 어쨌든 질문하려면 뭘 질문할지 정리를 한번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다 그 과정에서 학생이 자기 생각을 한번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. 이거를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업 전에 숙제 검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이제 숙제 검사가 끝났으면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야 되겠죠. 수업 중입니다.
만약 제가 학부모라면 계속 그 입장을 생각하셔야 돼요. 제가 학부모라면 그 강사 개인 필기 노트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볼 것 같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20살 거의 과외 처음 할 때부터 진짜 학생 한 명 과외 할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건데 지금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. 정말 많이 수정하고 고치고 다시 만들고 했던 과정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필기 노트 안에 있는 내용을 그냥 다 외웠습니다. 이렇게 필기 노트를 통해서 자기만의 흐름이 있는 수업 흐름이 있는 선생님의 수업이랑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소단원 그 흐름대로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랑 학생 입장에서 어느 쪽에 더 신뢰를 가질지는 어머님들께서도 다 아실 거라고 믿고 다음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제 필기 노트를 통해서 개념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요. 그 다음은 이제 교재에 본 교재에 나와 있는 대표 문제를 풀게 되겠죠. 대표 문제를 풀 때는 책에다 푸는 게 아니에요. 절대 그렇게 시키지 않고 저는 공책풀이를 진행합니다. 공책풀이 딴 데서 많이 하던데?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조금 달라요. 저는 오른쪽을 사실 다 비워둘 거예요. 과감하게. 왼쪽에만 학생 풀이가 진행이 되는데 오른쪽에는 그럼 뭘 적냐? 내가 맞았어. 맞았어도 선생님 풀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내 풀이가 좀 비효율적이었네? 자기가 확인하고 첨언할 내용들을 오른쪽에다 쓰는 거죠. 틀린 문제는 내가 왜 틀렸는지 오른쪽에다 필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? 맞은 문제, 오답인 문제 전부 비교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책풀이가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. 수업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. 이제 오늘 나갈 진도는 다 나갔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오늘 수업했는데 좀 어려웠대. 못 알아듣겠대. 그럴 일은 없겠죠.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좀 어렵다는 학생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한 20분이나 길면 30분 정도 개인 점검 시간을 제가 줄 거예요. 이때 그럼 뭘 하냐? 아까 오늘 수업했던 거 모르는 거를 질문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오늘 배운 거를 통해서 숙제를 먼저 조금 해보는 거예요. 자기가 이해가 됐어. 나 오늘 이해 잘 됐어. 그래도 집 가면 막상 안 될 때가 많아요. 왜냐하면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하는 거잖아요. 개념 적용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숙제를 먼저 해보면서 자기가 먼저 점검하는 시간을 갖거나 이제 아까 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답변 받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두 번째입니다. 필기노트 사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필기노트 있었잖아요. 이제 그게 장식품이 아니에요. 다 제가 적어놓은 건데 그거 이쁘게 어디다 보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숙제할 때 이제 그거 비교하면서 하라는 거예요. 내가 어떤 문제를 몰라. 근데 오늘 선생님이 필기해준 그 필기 노트 어떤 거랑 지금 매핑이 되는 거지? 이거를 계속 분류를 스스로 해보면서 비교 학습할 수 있게 그 학습법에 대한 강조를 제가 계속 해줄 거예요.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 아직 중학생이에요. 3년 남았는데 공부법에 자기만의 공부법이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.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학습법에 대한 것도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필기노트 사용법을 초반에 계속 전달할 예정입니다. 마지막입니다. 보충 스케줄. 그러니까 개인 점검 시간 때 좀 피드백 좀 받긴 했어. 받긴 했는데 그래도 어렵다 그러네. 그럴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진짜 수업이 너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사실은 수투를 예를 들어서 수투를 배우는데 자기가 사실 수상에서 배웠던 이차 함수 이런 데가 어려웠던 거야. 수상에 배웠던 그 단원 어떤 특정 단원이 약해서 오늘 수업이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. 그렇다고 그 학생만을 위해서 그 반에서 갑자기 수상 내용으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따로 보충 스케줄을 잡습니다. 5시 반에 수업이 시작이 된다면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일찍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받는 거예요. 사실 혼자 또는 뭐 두세 명 있을 수도 있겠죠. 경우에 따라서 한 명에서 두세 명 정도는 정말 빠르게 피드백 할 수 있거든요. 뭐 소단원이라든가 함수만 빨리 끝내고 우리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개인별로 좀 이렇게 보충 스케줄을 잡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. 거의 답지를 제공하는 거. 지금 딱 보면 답지 제공 안 하신다는 것 같네?가 아니고요. 답지 제공해야죠. 채점은 해서 와야 됩니다. 근데 아예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아이들이 월요일날 숙제를 받았어요. 그럼 집에서 하겠죠? 그럼 저한테 숙제를 다 카톡으로 개인마다 보냅니다. 그럼 제가 보고 얘는 열심히 했네? 내가 확인해 보니까 해설지 보내주고 자기가 질문 정리해도 될 것 같은 학생들한테만 답지를 제공합니다. 근데 보냈는데 얘 그냥 겉으로만 좀 푼 척만 하고 제대로 푼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면 답지 보내주지 않습니다. 저건 지금
이미지가 빠른 정답이죠. 해설지가 안 써져 있는 빠른 정답조차도 안 보내줍니다.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저거 보고 답을 먼저 체크해 둔 다음에 그 끼워 맞추는 학생들이 있어요. 그런 것조차도 제가 방지하고자 빠른 정답도 아예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고, 다 끝나 집에서 하는데 질문을 좀 하고 싶어.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? 첫 번째, 뭐 비슷하지만요. 카톡 질문을 일단 합니다. 쉬운 거는 카톡으로 먼저 질문을 해주고,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래프 그려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, 그런 거는 이제 아이패드로 이렇게 그래프도 그려주면서 설명이 진행이 되는 건데, 만약에 학생이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아니면 어떤 특정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들어보고 싶어. 그런 학생들이 또 한 두세 명 있네? 그러면 우리 이렇게 카톡으로 하지 말고 이따가 밤 11시 정도에 15분만 잠깐 줌으로 모이자 해서 줌 미팅 같은 거 있죠? 그걸로 잠깐 15분 정도만 이렇게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.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개념 수업 또는 틀렸던 문제들만 빠르게 설명해서 아이들이 숙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해볼 예정입니다. 다 끝났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흐름을 빠르게 정리해 보면, 첫 번째 어떻게 한다 했죠? 수업 전에 규칙 먼저 적용할 거예요. 지각생 어떻게 할 거고, 숙제 잘하네 못하네 어떻게 할 거고, 적용이 들어간 다음에 이제 공통 질문 먼저 받아야 되겠죠. 숙제한 거에 대해서 애들이 모르는 거 빨리빨리 취합해가지고 공통으로 모르는 문항들만 해설 시작합니다. 그게 다 끝나면 바로 본 수업 들어가야 되겠죠. 본 수업 아까 뭐로 한다고 했었어? 필기노트. 제가 필기노트 아까 보여드리긴 했는데 다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에 다 빈칸을 뚫어 놓을 거예요. 같이 채워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. 그렇게 개념 학습이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공책풀이 아까 기억나시죠? 교재 대표 문제에 대해서 공책에다가 먼저 푸는 거예요. 근데 공책풀이가 아니라 선풀이라고 돼 있는데, 아이들이 먼저 듣고 개념 학습을 하고 나서 먼저 무조건 풀어봐야 돼요. 30초 또는 길면 1분이라도 자기가 글을 먼저 읽고서 배운 걸 살짝 적용이라도 해보는 거예요. 어리숙하지만. 그러고 나서 피드백을 듣는 거랑 그냥 바로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거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. 그래서 공책 선풀이라고 적어둔 점, 그래서 피드백 이후에 다시 1번부터 반복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점검 시간, 개인 점검 시간, 이때 개인 피드백이 이어지고 필기노트 같은 것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질문 받을 수 있고요. 숙제 받아와야죠. 숙제 가기 전에 이제 공통으로 대부분 숙제가 나가긴 나가는데, 조금 오늘 어려웠던 학생들은 맞춰서 좀 수준을 낮춘, 난이도를 좀 낮춘 개인별 프린트를 주거나, 나 오늘 수업이 좀 쉬웠는데 라는 학생들은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준 프린트가 나갈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나 정말 다 안 돼, 이거 개인 점검 이거 뭐고 나 오늘 진짜 안 될 것 같아, 따로 보충 잡아야 될 것 같아 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보충 스케줄 잡으면서 제 수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좀 10분 정도 쓰는 거라 좀 빠르게 말했는데요. 제가 정말 아이들이랑 수업하는 그 느낌으로 좀 설명을 좀 해봤어요. 그래야 어머님들께서 이게 상상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제 발표를 통해서 학원 선택이나 선생님들 선택에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